이렇게 변동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이 국면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할지 오늘은 이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합니다. 네, 실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감 상황 바로 짚어주시죠. 네,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지수, S&P 모두 약세로 마감을 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 관세 정책,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통제하는 이런 것들이 좀 가장 크게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말이 나왔던 거죠, 사실. 엔비디아의 H20 칩을 중국에다가 수출을 통제하겠다라는 말들이 좀 다시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하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고,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 가지 관세 정책도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파월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해서 분위기를 좀 안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금리 인하 이런 부분들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좀 동결되면서 올해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기대하셨던 이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 멈추다 보니까 지금 안 좋은 그런 상황들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신규 소매 판매 지표 같은 경우는 소비자 지출의 좀 반등세 이런 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이 소비 심리의 개선이 아니라 이 무역 전쟁 대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전쟁이 나거나 했을 때, 사고가 있을 때 뭐 사재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런 사재기에 대한 대비로 해석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막 올라갈 것에 대해서 또 관세 막 붙이면은, 지금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125%뭐 이상 이렇게 매기고, 미국도 중국에 대해서 145% 매기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확 올리기 전에, 물론 지금 올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좀 사재기를 한다, 이런 측면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소비 같은 부분들이 그닥 이걸 좋게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점들이 나오면서 이 무역 전쟁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다라는 시점이죠. 그래서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술주들이 또 전 세계에서 보면은 반미 운동, 불매 운동 이런 점들이 나타나면서 좀 크게 빠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나왔던 지표들과 함께 기술주 흐름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함께 파악을 해봤습니다. 앞서 브리핑에서도 전해드렸던 것처럼 결국에도 파월 푸시 없었어요. 금리 인하에 네. 대한 스탠스를 좀 당장은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만큼 좀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떻게 잡아야 될지 참 고민이 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금리 인하를 뭐 계속해서 안 하고 있고, 이제 네. 동결을 해 나가는 부분들이 좀 지속되다 보니까 좀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점도표 이런 것들을 보면은 2025년에 작년 네. 시점에서 보자면은 뭐 4번을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올해 막상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해서 2번 한다 이러다가 지금은 뭐 이렇게 아예 안 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져 있던 그런 시점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안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업이, 모든 기업들이 대부분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져서 투자하는 기업이 대다수인데, 최소 뭐 한 100% 전후대로는 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보면은. 많은 기업들은 300%, 400%대 되는 회사도 많죠. 근데 이제 부채 비율 그렇게 되면은 이자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이자 부담이 좀 덜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어려운 시점이다라는 점들 나타나고요. 특히 이제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춘 공장, 부지를 갖춘 이런 뭐 반도체라던가 제약 바이오, 2차 전지 이런 쪽은 공장 시설을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잖아요. 뭐 네. 3공장, 4공장, 5공장 이렇게 나가는데, 금리 인하가 돼야 이렇게 좀 싸게 돈을 빌려와서 새로운 또 공장 부지를 짓고 이런 것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파월이 이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고, 관세에 대해서도 성장 저해가 우려된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좀 트럼프 정부와의 좀 원활한 소통, 그리고 갈등이 좀 해결되는, 또 여러 가지, 일단은 트럼프 정부에서 먼저 관세에 대한 이런 압박 이런 것들이 좀 강도가 좀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는 이상 이런 점들이 좀 재차 반복될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은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부분들 좀 잡혀야 된다. 이렇게 좀 앞으로 이제 결국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기 때문에 네. 관세를 좀 낮추는 평화 무드, 전 세계적으로 약간 평화 무드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전 세계적인 분위기가 좀 바뀌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FOMC 회의도 살펴보면 한 4월에는 일단 회의가 없습니다. 5월과 6월 회의가 치러지고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이 어떻게 가는지는 저희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간밤 미국 증시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지 흐름 함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단위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파월 의장의 트럼프 관세 정책 경고로 이런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조금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가한다 했는데 이번 시장의 하락을 주도한 건 또 엔비디아였던 것 같아요. 네. 어제 또 장 마감하고 나온 소식 때문에 시외에서도 6% 넘게 급락을 했는데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엔비디아의 이런 반도체 칩, 네. 그러니까 H20을 중국에 판매하는 것들을 자꾸 미국 정부에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H20을 통제하는 게 이제 이번만의 일이 아니죠. 뭐 네. 한 2주, 3주, 한 달 전에 이미 뭐 통제를 한다 이런 말이 나왔다가 또 그러다가 또 1주, 2주 전에는 또 통제를 안 하겠다 이러다가 또 다시 또 통제한다고 갑자기. 네.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반복됐어요. 그래서 음. 이 말의 번복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서 트럼프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사이에도 이 반도체 관련해서 토요일 날 이렇게 반도체를 이렇게 관세 유예하고 네. 멈추겠다 이렇게 했다가 또 일요일 날 그거는 가짜 뉴스다. 네. 아니다 관세 다시 합니다. 이러다가 또 월요일 화요일 되니까 또 관세를 반도체에 대해서 또 어느 정도 좀 멈추겠다 이러면서 이 말이 매일매일 다르다 보니까 네. 이 번복이 자주 되고 또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점들은 변수가 굉장히 커졌다라는 점이고요. 어쨌든 이제 엔비디아는 기존에 뭐 잘하고 있는 블랙웰이라던가 H100 이런 것들은 미국 정부에서 팔지 말라고 해서 중국에 못 팔고 있고 H20만 팔고 있었는데 이 H20 같은 경우는 딥시크 같은 곳에 많이 좀 사용됐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미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자꾸 중국의 그런 과학 산업을 육성하지 마라. 네. 우리가 도와주는 꼴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팔지 말라는 걸로 이제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제 중국 시장이 아주 크다 보니까 인구도 많고 여기다가 이제 H20을 안 팔면은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1분기에 7조 8천억 원 가량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엄청 큰 돈이기 때문에 이런 반도체주 전체의 약세를 불러왔고 뭐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에 이렇게 수주를 받는 기업들이 많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등등 또 네. 미국에서도 상당히 이 엔비디아에서 수주를 해주는 뭐 이렇게 뭐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메모리 반도체로 자 그런 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점들 전체 반도체 생태계가 좀 악화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TSMC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파운드리 업체로 가장 많이 받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런 약세 때문에 사실 전체 증시가 좀 안 좋아졌다고 보는데 또 호재도 있어요, 사실은. 뭐 AI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4년간 5천억 달러를 지금 711조 원 규모의 이런 AI 이런 인프라 구축을 할 계획이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밝혔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도 이 점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상당히 호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직접 제조된 AI 슈퍼컴퓨터 이런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지금 사실 뭐 이런 호재 부분은 저 먼저 나왔고 네. 어제 이제 더 먼저 나왔고 나중에 이제 지금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악재가 호재를 좀 덮는 상황이에요. 저는 그렇게 한데 이제 어쨌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또 이런 무역 갈등 같은 경우는 또 잦아들 것이고 점점 낮아질 것이고 이런 AI 투자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은 점점 고조될 것으로 예상돼요. 그래서 저는 지금 저렴한 부분 굉장히 오늘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는데 103달러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반등세가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지금 너무 공포 심리는 갖지 않아도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무역 전쟁의 흐름과 함께 가니까요. 또 간밤에는 중국 측에서 미국이 중국 측에 부과하는 이제는 245%의 관세에 대해서 인지하고는 있지만 정말 말한 대로 아무 반응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전쟁 어떻게 흘러가는지 흐름과 함께 엔비디아 차트도 유심히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럼 실적 시즌 맞아서 우리가 체크해봐야 할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분기 실적 시즌 스코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SML
오늘은 7% 하락했더라고요. 정규장에서 네. 실적이 좀 괜찮게 나왔는데도 수주 건수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그렇죠. 수주액이 기대치에 못 미쳤다라는 네. 평가 때문에 좀 하락을 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엔비디아의 좀 반도체주 전체적인 약세 때문에 하락을 했다고 봐요. 근데 저는 뭐 이렇게 쭉 보면은 객관적인 지표를 보면은 일단은 1분기 매출의 실적은 뭐 어느 정도 견조했다고 보고요. 매출이 약 12조 원, 이 정도 나타나고 있고, 나타나서 전체적으로는 뭐 나쁘지 않은 실적인데, 이제 다만 이제 올해 1분기 신규 수주액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 앞으로의 부분들, 실적 수주를 해야 또 계속해서 실적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되고, 또 여기에 뭐니 해도 이제 이런 엔비디아 쇼크, 네. 이런 것들이 반도체주 전체를 좀 안 좋게 만들다 보니까 이 ASML 자체도 뭐냐면은 이 극자외선 이 노광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반도체가 잘 돼야 이게 좀 잘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반도체 업계가 안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뭐 크게 앞으로 보면은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잘하는 업체예요. 노광 장비로. 그래서 전 세계 이제 보면은 유일한 가장 1위 기업입니다. 노광 장비 업체로서.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일본 쪽이 좀 잘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낀 이런 상황이고 제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산업이 잠깐 주춤할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이게 이제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노광 업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독점이에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거를 진짜 전 세계 반도체 업체들이 이 부품을 사기 위해서 정말 힘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이제 보면은 눌림목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도 너무 공포 심리를 가지진 않아도 되겠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부문도 확인을 해봤고요. 아무래도 엔비디아의 하락에 정말 전반적인 반도체주가 약세를 보였던 하락장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도 함께 받았다는 점 체크를 해봤습니다. 다음 실적 관련주 한번 살펴볼까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홀딩스. 상승하면서 마무리를 하나 했더니 약보합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실적도 어떻게 나왔나요? 실적 뭐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실적 발표된 것들이 많았는데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유나이티드 항공이 1분기 조정 이후에 이제 EPS 주당 순이익이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와서 0.91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밝은 전망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매출도 5,500억 나오고 순이익도 1,7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항공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로 불확실한 이런 거시경도 있는데 지금 2분기에 좀 괜찮은 실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이 종목이 많이 좀 하락을 했어요. 최근에. 그래서 조정을 많이 받았는데 이런 점들이 좀 저점 4월 4일까지 이제 좀 많이 좀 조정을 받는 시점이었는데요. 52달러 찍고 이제는 어느 정도 66달러 선으로 올라서면서 뭐 차트상 흐름을 좀 잠깐 보면은 지금 이 노란선 20일 이동평균선을 좀 돌파해 나가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들이 돌파를 해 나가는 흐름들은 긍정적이다. 저점 반등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점 반등의 신호탄 이제 앞으로 쭉쭉 올라주기를 기대하면서 함께 차트 분석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눈에 띄었던 종목들을 만나봤는데 정말 하루하루 방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또 들어가 봐야 할지 하루하루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요. 실장님은 또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트래블러스 컴퍼니스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보험 관련된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이제 지금 최근에 좀 안 좋았어요. 사실은 보험 관련 업종이 이게 지금 왜 안 좋았으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제 캘리포니아, 미국에서도 안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산불이 크게 났죠. 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산불이 크게 났는데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그 주민들도 굉장히 뭐 가슴 아픈 뭐 사망자도 발생하고 굉장히 안 좋은 일들인데요. 보험사도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보험을 들어놓는 데가 다 막대한 손실로 복구를 하는 그런 비용을 대야 되거든요. 화재 보험 이런 거 있죠. 네. 그 집 가정집도 많이 탔잖아요.
불에 타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점에 따라서 이번에 그 보험 청구가 나와가지고 화재 보험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다 해줘가지고 실적이 좀 안 좋아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장 예상이 0.79달러인데 이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졌지만 시장 예상 대비는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EPS가 이제 뭐 1.91달러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 예상이 0.79달러였는데 그거보다는 좀 괜찮게 나왔다라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산불 이런 거는 일시적인 악재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산불이 매번 일어나는 건 아니고 사실 뭐 몇 년에 한 번 일어날 정도로 가끔 일어나는 건데, 근데 그렇다면 지금 최악의 악재를 겪고 지금 돈을 많이 줬기 때문에 돈은 쌓아둔 건 많이 없지만 앞으로의 보험 실적은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최악의 상황을 좀 딛고 좀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향후 실적, 산불 같은 큰 악재, 뭐 건물이 무너진다거나 이런 것만 좀 없다고 한다면은 트래블러스가 보험사로서 좀 실적이 좀 괜찮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잠깐의 악재보다는 향후 실적에 함께 주목하면서 트래블러스 컴퍼니스, 티커명은 TRV입니다. 함께 공략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반적인 이슈와 함께 눈에 띄었던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썬투자 송범선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